예. 자, 이제 조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제 5강. 자, 조선 전기는 요길 얘기해요. 자, 이성계가 위화대군 이후에 자, 이제 1392년에 왕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곧이어서 나라를 조선이라고 정하죠. 이 조선이라는 국호는 과거에 청동기 단계에 나왔던 최초의 국가가 뭐였습니까? 예, 바로 고조선이었잖아요. 자, 사실은 그 당시에 자, 옛꽃자 없었습니다. 그냥 조선이죠. 나라 이름 조선. 당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 조선과 이 조선을 자, 구별하려고 여기에 옛꽃자 써주는 겁니다. 고조선. 그리고 여기는 자, 조선. 그래서 자, 이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자, 역사 계승 의식에 자, 입각해서 시작한 나라고요. 1392년 자, 이 조선이 건국돼서 500년 왕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조선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잘 아시는 임진왜란. 자, 1592년에 임진왜란 터지고 자, 조선사회는 초토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 임진왜란 전의 사회와 임진왜란 이후 사회를 시기를 달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 조선 전기 또는 근세사라 부르고 임진왜란 이후 사회는 바로 조선 후기 또는 새로운 근대사회의 싹이 태동, 막 모락모락 나오는 바로 근대사회 태동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전기와 후기를 구별하는 문제. 주로 공무원 시험은 전기에 물어볼 때 후기를 물어보고요. 후기에 물어볼 때 전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같은 조선 왕조라도 전기와 후기를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역사란 무엇이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이 변화에 따라 시대를 나누는데, 그러면 특히 사람들, 여기 신진 4대부들이 이 나라를 그러면 세웠지만, 이 신진 4대부들이 시간이 바뀌면서, 그러면 다시, 자, 뭔가, 자, 관악파 또는 훈구파, 살인파, 뭐 이런 정치적 여러분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 15세기 사회는 바로 이 관악파, 좀 이따 훈구파가 되는 이들이 이끌었던 사회고요. 16세기는 살인파가 이끌어갔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지배자의 여러분 성향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 자, 우리는 조선 자, 전기 사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역사란 흐름이다. 여러분 계속 자, 선우빈 선생님이 그린 자, 절대 연표. 자, 만화 거기에 틈틈이 이렇게 좀 만화 같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냥 그건 재미삼아 넣어드린 거고요. 자, 전체 흐름을 좀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죠. 자, 우왕 때 이성계가 위화도, 오늘날 여의도 같은 작은 섬이죠. 이 압록강 입구에 있었던 위화도라는 섬에서 회군, 군대를 돌린 이 사건은 결국 역사를 바꾼 사건이 되는 거고, 만약 이게 그러면 실패했다면 우리는 위화도의 난이었을 겁니다. 난에 불과하죠. 난이라는 데 실패한 사건인데, 자, 위화도 해군 새로운 역사를 열게 되고요. 자, 그리고 1392년 이성계가 자, 조선을 자,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자, 본격적으로 절대연표 들어가기 전에 저희 조선의 자, 이 사건부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여러분의 자, 주어진 자료는 없지만 제가 조금 더 조선이라는 사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에 있는 여러분 내용을 조금 갖고 왔습니다. 먼저 들어주세요. 자, 우왕 때 위화대군, 그래서 이성계 일파가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계가 곧장 왕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뭔가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명분이. 그래서 우왕은 가짜세라는 여러분 가짜 뉴스를 만들죠. 그래서 우왕이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 공민왕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승려 신돈이 왕실과 내통해서 난 신돈의 자식이야. 그래서 결국 이 고려 왕들은 왕시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왕건의 핏줄이니까. 그러면 왕우가 돼야 되는데 바로 신우, 신돈의 자식이야. 이미 왕건의 핏줄은 끊겼어 라고 자, 만들고 좀 이따가 다시 우왕 내리고 자, 창왕 올리죠. 창왕 역시 결국 신돈의 자식일세. 그래서 다 가짜들이 이제는 고려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네. 이런 가짜 뉴스 만들면서 이게 패가입진이에요. 패가입진이 뭐냐면 여러분 이 패 내린다. 가짜 허위 가짜를 내리고 진짜를 세워야 된다. 라는 자, 분위기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 고려 왕실은 이제 끝났네. 다 가짜들이야. 새로운 왕이 나와야 돼. 뭔가 이런 분위기 띄워놓은 상태에서 자, 좀 이따가 여러분 토지개혁부터 합니다.
저번 시간에 고려사에서 전시가 들어봤죠, 여러분?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준다. 진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합시다. 저번에 자, 3번, 5번 소리에서 읽었죠? 이렇게. 자, 뭐였어요? 수조권. 근데 이게 여러분 고려 후기에 이 전시과 제도가 붕괴돼요. 공무원의 월급 제도가 붕괴되면서 굉장히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래서 자, 특권 아주 소수의 귀족들, 자, 이 권문세족들만 엄청난 토지 갖고 있고 나머지 관료들은 굉장히 여러분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새로운 왕조로 가야 되니까 공무원들의 월급 기반을 다시 잡습니다. 이게 과전법. 전만 준다. 시즌을 주지 않고. 그래서 다시 관료들에게 여러분 토지의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소유권이 아니에요. 여지의 수조권을 주는 과전법 실시하니까 자, 고려의 관료들은 자,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여러분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사대부 관료들의 마음을 잡고 그리고 1392년 이성계가 왕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1392년 나라 이름을 과거에 당고에 세운 조선을 개수한 나라다. 조선이라고 정하고 그리고 1392년, 자, 94년에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과정이 자, 시작되는 거죠. 자, 절대연표를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절대연표 여러분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자, 요 내용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더 보고 갈게요. 자, 그 절대연표에서는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양천도. 자, 그러면서 다시 요 과전법, 요 개념을 오늘 꼭 갖고 가세요. 자, 앞에 4강에서는 전시가, 5강에서는 토지제도. 자, 과전법, 고려말 공량왕 때, 자, 실시했던 토지제도로서, 자, 전직, 현직. 자, 저번 시간에 4강에서 이제 이런 말 공부하셨었죠? 직상관에게. 별거 아니에요. 직상관에게 줬다. 그리고 원래는 죽으면 반납인데, 그들이 공직 중에 있을 때, 죽으면 유가족에게는 수신제야 이름과 휴량제야 이름으로 토지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관료의 나라가 되는 거죠. 수신제는 죽은 관료의 아내가 제가하지 않을 때 조건이 있어요. 제가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하지 않을 때 수신제를 주겠다. 그 다음에 죽은 관료의 자식들이 너무 어렸을 때 불쌍히 여겨서 길러주마 라는 이름으로 휴량제를 주겠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관료의 나라인 거죠. 관료가 죽었을 때는 그 유가족까지 확실히 보장해주는 나라. 그래서 조선으로 갈 때, 자, 관료들, 이런, 자, 큰 관료들, 권문세족이 아니라 권문세족은 엄청 반발 컸고요. 이제 이런, 자, 작은 관료들의 마음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중에 세조 때 가면 다시 여러분, 고려의 시정전식과, 자,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가정과 거의 흡사해요. 좀 이따 어떻게 한다? 현직자에게만 주겠다. 퇴직한 관료에게 주지 않겠다. 자, 유가족에 주는 거 주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과전법, 직접법은 관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자, 세자로 뭐? 예, 수조권입니다. 자, 수조권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잠깐 볼까요? 자, 국가가 있어요. 자기 토지 갖고 있는 자, 이제 자, 개인 토지. 개인의 자, 소유의 토지가 있었어요. 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 이걸 걷는 거를 거두 숫자. 그래서 자, 이 세금, 세자 또는 이제 조세조자로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이들이 조세를 걷는데 자,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수조권이란 말이 조세를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 이들이 자, 조세를 걷는데 국가가 거둘 것을 중간에 관료에게 대신 걷게 해줄 거예요. 이게 수조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과전법과 직접법은 관료가 직접 걷는 거고요. 자, 나중에 성종 때는 국가가 대신 걷어다가 자, 뭔가 어느 농민의 토지에서 관료 A가 자, 여기 농민 자, 이 농민한테 토지에서 관료 A가 수주할 수 있는데 관수관급제는 직접 수주하지 않고 걷어다가 갖다 주는 게 관수관급제예요. 관에서 수주해서 관료는 결국 곡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 들어가면 자, 이제 과전법, 직전법, 그리고 나중에 성종 때 관수관급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일단 요 가볍게 요 정도 갖고 여러분 본 수업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요 말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선을 여러분 이해할 때 우리가 요거 주요 용어 자, 신진 4대부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진 4대부가 고려 말에 둘로 나뉘어져요. 온건파와 혁명파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자, 신진 4대부라 뭐냐? 여러분 그냥 선비사자예요. 뉴, 신진, 학자들. 그래서 학자적 관리인데 이들이 좀 중소지주, 즉 대지주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중산층인 거죠. 그리고 개혁적 성향 갖고 있었죠. 이때 썩은 관리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려말 검문세족들이었단 말이야. 이들이 엄청난 자, 여러분 토지 갖고 있었고 보수적이었고 자, 엄청난 기득권층이었고 문제는 민족의식이 결여돼 있고 원나라에 딱 붙어있는 썩은 관료들. 그래서 이들이 개혁적 성향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이 가진 게 이들만큼 갖고 있지 않으니 한마디로 이들은 재벌이고 이들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산층이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토지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위화대군 이후에 이 썩은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 놓고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완전 개혁, 이게 혁명파. 아니야. 아, 여기 혁명파. 아니야. 문제점만 개혁해. 이게 바로 온건파. 여러분 이들이 다수였어요. 잘 아시는 정몽주. 이들은 고려 왕조 안에서 문제점만 바꾸자. 그 다음에 이 소수의 혁명파 잘 아시는 정도전, 조준, 남은 등이었고요. 자, 이들은 고려가 너무 썩었어. 다 가짜 아니냐. 폐가입진. 자, 가짜야. 새로운 사회로 가야 돼. 이게 역성혁명. 그래서 이들이 조선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임금은 정도전이 되지 않고 바로 무인 이성계를 왕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역사라는 거 길게 봐라. 자, 이들이 자, 온건파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 살인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혁명파들은 처음에는 혁명해서 여러분 성공했지만 끊임없이 혁명하면 안 되죠. 혁명이 되면 그 다음부터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기득권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5세기 후반에 특히 이 비정한 작은 아버지 바로 이 수양대군이 세조되잖아요. 세종이 단종을 협박해서 왕위를 넘겨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혁명파 신지 4대부들이 나중에 관학파 국가관청의 관리가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세조의 자, 이 반윤리적 자, 어떤 행위들 여기에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훈구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노량진에 보시면 사육신묘가 있잖아요. 그 사육신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15세기 사회를 주도했다면 이들이 16세기 사회 그리고 17, 18세기 사회를 주도한 거죠. 그래서 조선이 정도전이 모든 여러분 자, 이 역성혁명의 주도 세력으로서 그의 프로젝트하에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열렸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정몽주 후손의 나라가 된 거죠. 바로 역사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센 기초 강의를 내가 듣고 있는데 내가 이거 갖고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끝을 봐야 되는 거죠. 그 처음 갖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제 공무원 시작하실 때 지금 출발 자체 자, 요런 알찬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가볍게 보는 거야. 그리고 자, 다시 본 수업 들어와서 선왕국사 기본서 갖고 제대로 내용 보시면 여러분은 어느새 최고가 돼 있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역사 1도 몰랐어요. 여러분 1도 몰라요. 그러나 그 1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곧 여러분 자 100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 100점 맞는 게 1년 공부해서 100점 받을 거냐 2년 공부해서 100점 받을 거냐 아니면 6개월 공부해서 100점 맞을 거냐 이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빨리 100점 맞게 해드리고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하게 하는 그런 한국사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당장의 나의 자 모습 그거가 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씨앗이 될지 자 여러분이 지금 작은 씨앗들인데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필지는 그럼 그거는 정말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활짝 필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시 이제 조선 여러분, 조선은 또 조선 역시 왕조사지. 자, 이제
자, 이성계, 자, 집안에서 이제 왕위가 세습되는 그런 왕조사인데 중간에 반정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반정. 판정이 뭐냐? 돌이킬 반자, 바를 정자. 역사를 바르게, 자, 돌이키겠다. 이런, 자, 얘기인데, 자, 바로 왕이 무능하거나 또는 포악해서 뭔가 백성이 공경에 빠졌을 때, 자,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하되 왕위만 바뀌는 거. 뭔가 이씨 왕족들 안에서 새로운 왕을, 자, 세우는 거죠. 이게 반정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연산군을 내린, 자, 중종 반정. 그래서 조선의 왕들 중에 뭐 조나 종이 나오다가 갑자기 군이 나오잖아요. 이 군들이 바로 뭐다? 왕위에서 내려간 사람들, 반정에 의해서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바로, 자, 중종 반정, 중종을 왕위에 올리고 연산군을 왕위에서 내리잖아요. 누가? 예, 관료들이, 사대부 관료들이. 자, 또, 자, 광해군을 내리고 여러분 인조를 올리잖아요. 이게 인조 반정. 조선이라는 사회는 두 번의 반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학습지, 그 학습지 보시면서 다시 거기에 여러분 조선의 반정에 의해서 왕위에서 내려간 왕이 두 명이 누구냐? 연산군, 광해군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예전에 꽤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여러분 선생님, 역사과 선생님들한테 조사했습니다. 조선의 인물 중에 가장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인물 1위가 누군지 아세요?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 광해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다른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자, 조선이라는 사회,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이더라. 자, 역사는 흐름이다. 그래서, 자, 여기 고려말 신지 사대부들, 이들이, 자, 이제 막판 뒤집기 세력이 됐고, 우리 인생에도 막판 뒤집기가 있다는 거,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게 조선, 자, 왕들부터 좀 기억하시고 오셔야 돼요. 이건 연결고리 12페이지와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뭐 태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여러분 앞머리 외우시면서 공부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산토끼 토끼야 노래에 맞춰서 왕조사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좀 외우시면 여긴 좀 도움이 되죠. 사극 볼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 뭐 왕들 얘기는 지금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15세기 살이 이끌었던 주요 왕, 그 다음에, 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종, 이런 왕들이 있는데, 자,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15세기 이끌어갔던 세력들, 혁명파, 신진 4대부들이 좀 있다, 관악파, 여기서 세조의 왕위 찬탈을 지지했던 흥구파 나오는 거고. 자, 고려말, 고려에 대한 의리 지키자, 이들이 온건파, 신지 4대부들이고, 자, 정몽주 죽습니다. 조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는. 나머지 세력들은 지방에 똘똘 뭉치고 있다가 그들이 결국 사학파, 즉 개인 문화에서 나온다. 사학파 또는 숲을 속에 있다. 살인파. 그리고 이들이 성종 때 중앙무대에 진출해요. 뭘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화와 붕당정치라는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 조선 후기에 제가 요 용어 정리해드렸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해드릴게요. 사화란 선비들의 여러분 화, 사건인 거죠. 즉 기득권층 흥구파와 새롭게 나오는 살인파의 50년간 정치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누가 피해를 보냐면 살인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들 지방에 내려가서 서원과 향약이라는 이걸 통해서 세력을 구축해서 다시 선조 때 재진출. 이게 붕당이에요. 붕당이란 그야말로 이렇게 여러분 파벌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붕당, 여러 당으로 가는데, 이거는 살인과 살인끼리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어 정리는, 자, 마지막 조선 후기에서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붕당 정치가 이제 선조 때부터,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이유가 조선 후기 사회니까 여러분은 이 붕당 정치가 이제 조선 후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돼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조선 왕조사, 자, 조선 전기, 자, 왕조사 함께 지배층의 변화를 잡았다면, 자, 이제 절대연표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보세요. 자, 1394년 한양으로 수도 이전했고, 자, 여러 왕들 중에 세종대왕 당연히 중요하죠. 특히 훈민정음. 자, 그 다음에, 자, 15세기 막 연도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 15세기. 자, 여기 경국대전 완성. 조선의, 자,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리고 16세기, 자, 중종 반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미 이제 아셨죠? 자, 그리고 다시, 자, 이 반정으로 연산군 몰아내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중종 때 주세북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서원, 이름은 백운동 서원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 이 백운동선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부터 좀 하고 갈게요. 자, 한양천도. 일단 한양천도. 자, 한양으로 천도할 때 이 개념에 입각해서 이건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에 그냥 들어두세요. 주례라는 책에 궁궐 배치의 기본 원리를 제시해요. 그래서 메인 궁궐, 즉 경복궁을 중심으로 여러분 왼쪽에는 즉 경복궁의 왼쪽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한번 꼭 등을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방향 볼까요?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쪽이 오른쪽이죠. 이쪽이 왼쪽이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임금이 돼서 임금의 눈으로 이 밑을 내려다보는 거죠. 백성 쪽을, 남산 쪽을. 그러면 이쪽이 왼쪽인 거예요. 이쪽이 오른쪽이고. 자, 왼쪽, 오른쪽. 아셨죠? 자, 그래서 바로 좌묘. 여기엔 종묘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여러분 종묘가 있고요. 이쪽에 자, 사직이 있습니다. 종묘가 뭡니까? 자, 왕실 사당이죠. 조상신. 그 다음에 사직은 농업신. 가장 중요한 내 조상님에 대한 자, 사당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이사회. 경제 중요하죠. 농업사회야. 농업신 모셔놓고. 그 다음에 또 경복궁 앞에는 자, 육조. 즉 종합청사. 지금 여러분 경복궁 가보시면 그 앞에 자, 정부 여러분 그런 관청들이 쫙 있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육조 뒤에는 여러분 경복궁 뒤가 아닙니다. 인문 뒤에는 누구도 있으면 안 돼. 자, 이 육조 뒤에는 이쪽에 청계천 쪽에 뭐가? 예, 생활공간, 시정이. 생활공간, 즉 시장이. 정부가 허락한 시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 강의 듣고 여러분은 저희 선후빈 유튜브 안에 뚜벅이 3분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서울의 종묘 간략하게 찍어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기 창덕궁 여러분 지금 시작됐습니다. 창덕궁 역사가.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보시고요. 자, 자묘우사 전조 후시.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그 나간 기출문제 가장 고난도 문제 10번 문제 오늘은 못 풀어요. 여러분 그거 풀려고 애쓰지 마. 굳이. 그리고 주변에 누가 그런 거 푼다면 지금은 안 풀어도 돼요. 대신에 여러분은 더 중요한 기초를 잘해두세요. 자, 20문제 중에 10문제부터 맞추기 시작하자. 어쩌다 나오는 자,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오는 그 한 문제 외워서 너무 시간 쓰지 말고 늘 나오는 가장 메인 절대 연표에 먼저 시간을 맞추자. 우리 관심을 거기다 쏟는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올인원 가서 다 뼈대 잡고 살 붙이고 마지막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좌묘우사 전조시 이거나 좀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뭐 하나 해요. 여러분 쟤 뭐 좀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답사갈 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통과. 그래서 자, 이제 쭉 가다가 여러분 여기 자, 서원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뭐 이미 아까 얘기했고요. 자, 이제 이 서원. 조선을 또 여러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자, 키워드가 서원이에요. 그러면 서원이 뭐냐? 사림들이 아까 사활을 통해서 피를 흘렸죠? 그 지방에 내려가요. 그래서 그들이 세운 사립학교예요. 즉 정부가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자, 최초 설립자 주세붕 사람 이름이야.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워요. 이 백운동 서원이 고려 때 이게 충렬왕 때 인물인데요.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온 사람이야. 원나라에서 자, 유교의 자, 새로운 유교인 성리학을 갖고 온 사람. 그래서 이 안양의 고향이 바로 여기 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자, 이 백운동 서원을 세우고요. 나중에 명종 때 가면 이왕이 명종에게 건의해요. 이거 너무 의미가 있다. 임금님 칭찬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금이 그럼 이게 사액서원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요. 사액이란 임금이 애자, 즉 현판 이름을 하나 내려줍니다. 그래서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이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이 소수서원이라는 글자도 명종이 직접 써서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보내주지 않죠?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금일봉도 보내줍니다. 그 당시 금일봉이 뭘까요? 책, 노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자, 학자들, 살인의 자, 이런 살인과 관련된 인물들, 자제들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래서 조선의 양반으로서 여러분 그 특권을 주니까
이거 살인들한테는 대박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원이 점점 늘면서 너무 과해지면 항상 역사란 인간사도 마찬가지 뭐예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이 얘기에서는 이 강의에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영조 그 다음에 또 흥선대원군 업적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서원을 대거 정리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과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 자 어쨌든 지금 서원은 교육적 기능, 지방의 자기 지방 양반의 즉 사림 양반의 자제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종교적 기능, 즉 선에 대한 제사 기능. 우리 조상들 뭐 안양이라든가 유명한 유학자들 이들을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 서원의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 들어가면 여기 강당 있고 여러분 여기 서재 있고 얘는 기숙사예요. 동제 서재 기숙사고 자 안에는 사당이 있는 거죠. 누구를 모시는 사당. 그 중에 여러분 자 상식입니다. 자 이거 1,000원짜리 1,000원짜리 앞면에는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카드 써가지고 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볼 기회가 거의 없는데 굉장히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자 근데 자 1,000원짜리 앞에는 이왕 태계 이왕의 얼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왕과 관련된 도산서원이 있습니다. 즉 이왕을 제사 지내는 이 도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그래서 이참에 이런 상식도 보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여기 서원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다시 쭉 갑니다. 자 이제 이런 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16세기만 기억하면 돼요. 16세기. 자 우리는 자 16세기 말에 바로 조선 왕조를 흔드는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 전쟁이잖아요. 이게 임진왜란. 그래서 1592년부터 여러분 1598년까지 이 장기간의 전쟁이 있게 됐고 이걸 계기로 인구는 뭐 거의 절반으로 줄어요. 토지는 불태워지고 건물도 불태워지고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한반도 전체가 전쟁터였고 이런 상태에서 자 중간에 명나라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어쨌든 드디어 자 이 노량해전에서 일본을 완전 나가고 우리 자 이 전쟁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임진왜란 자 이걸 기점으로 그 이후 사회를 조선 후기 사회라 불러요. 그리고 자 다시 선조는 1607년 자 17세기 들어갑니다. 다시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요. 전쟁을 한 나라지만. 그래서 자 요 과정에서 요 파트가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자 요것만 한번 집중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동지 좀 보시겠어요? 활동지 좀 보시면 제가 그러면 이 활동지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여러분 성인들 사이에서 이런 자 영어 학습지 그다음에 뭐 이런 또 외국어 학습지 많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학습지 좀 해볼까 갑자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큰 공간 안에 이렇게 여유롭게 써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시간은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자 조선사의 여러분 개념 활동지 중간에 임진왜란 전개 과정 그 도표 있죠 여러분. 자 그거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 임진왜란 자체는 공무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여기 사이에 여러분 더 많은 사건이 있어요. 더 많은 사건이 있지만 지금 센 기초에서는 그 많은 지식을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꼭 알아야 돼. 우리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공부했던 임진왜란 과정 그 정도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594년 4월에 자 왜군이 조선을 침략하죠. 사실 이때 자 요 앞에 배경 잠깐 얘기할까요? 바로 정명가도였었잖아요.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어느 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황당한 공약을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섬나라 언젠가는 바다에 가라앉을 거라는 불안감. 그래서 나라를 옮기겠다. 섬에서 대륙으로. 그래서 조선에게 자 조선을 치는 게 아니라 명을 치러 갈 거니 조선은 길만 내다오. 이게 정명가도잖아요. 명을 정벌하기 위한 길을 내다오. 근데 조선의 16세기 살인파들은 친명 정책을 폈는데 이 앞에 꾸며지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쳤어. 너무 과했어. 실리적인 친명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친명이 아니라 무조건적 친명. 자, 이 유교의 나라, 이 나라 무조건 섬겨야 돼. 이러다 보니 자 조선은 거절한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얘네가 여러분 부산에서 시작해서 세갈락길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은 자 우리 선조는 임진왜란 1592년 4월에 임진왜란 터졌을 때 결국 보름 만에 여러분 서울이 함락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서울 함락 전에 바로 평양으로 피난을 가고 좀 이따 다시 의주로 피난을 가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명나라가 자 이 전쟁의 원이 명이었으니까 명이 우리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 안에서 엄청난 여러분 백성이 자 죽게 되고 자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상황이고 자 경제는 초토화되고 근데 우리에게는 자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요. 자 뭡니까? 일본의 작전은 수륙 병진 작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수군과 육군이 같이 올라가는 거. 자 육군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군들이 이제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배예요, 여러분 배. 근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거를 끊었잖아요. 그것도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 그래서 일본의 수군이 올라오는 걸 막게 되면서 여러분 좀 이따 명도 참전했고 그래서 일본이 자 우리 자 내륙안에서 고립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자 이제 들어볼까요? 그래서 왜군의 조선 침략. 자 부산이 함락되고 특히 신립이 자 충주 탕금대에서 그가 자 여기서 여기가 뚫리죠. 여기서 그가 자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 탕금대가 함락되면서 여러분 충주가 우리가 첫날 자 지역 한강이겠죠 여러분. 여기가 남한강. 이 남한강 충주가 뚫리면서 그냥 여러분 그대로 서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백기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서울이 곧 함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자 이미 자 이제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 갔고 좀 이따가 또 의주로 피난 가는 이때 자 우리 이순신 장군 자 사천에서 물론 여러분 옥포 싸움도 있지만 그건 지금 제끼고요. 사천에서 여러분 거북선이 첫 등장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산대첩 이게 바로 남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자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을 좌절시키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 김시민의 1차 진주대첩 그리고 다시 명나라가 참전하게 되면서 우리는 빼앗긴 평양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 순간에 또 여러분 좀 이런 자 뭔가 밀고 당기는 자 그 전쟁을 지금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 자 그리고 2차 진주대첩 이게 진주성 함락 우리가 바로 농계가 적장강께 여러분 강에 빠지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때 자 이제 명과 일본 사이에 전쟁을 자 휴전 협정을 하다가 결국 일본이 무리한 요구하게 되면서 자 그 휴전 협정이 결렬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본격적 다시 전쟁 경유재란. 그럼 이게 임진왜란의 과정 속에 다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과 마지막 노량대첩.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이거 영화 명랑대첩 여기서 여러분 자 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 적은 지금 300척 저에게는 12척 그러나 자 이 죽을 각오로 싸워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수험생의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 명랑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이 말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막 공부 시작했어. 자 엄청난 실력자들과 같이 내년에 시험을 봐야 돼. 그래도 이 공부는 여러분 진짜 똑같아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 이 조건은 여러분 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대로만 하시면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은 그야말로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 이런 절박한 마음 그러나 절박하다고 불안하시면 안 돼요. 절박하다는 얘기는 더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강의와 검증된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자 만화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노량대첩이잖아요. 그래서 명랑대첩 노량대첩 이순신 장군의 3대첩이 한산도 대첩 자 명랑대첩 노량대첩 이걸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볼 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선조 40년에 1607년 이런 연도를 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 연도 그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에 그냥 이건 연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16세기 그리고 요 정도 연도 이 정도 연도 저 1607년 요 정도만 연도 알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15세기냐 16세기냐 이 구별 요것만 하셔도 충분히 자 문제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조선 전기와 후기는 여러분 딱 연도가 아니라 그냥 임질이라는 사건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조선 전기 기본 틀 잡아놨고요. 자 이거와 관련된 자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기출문제 한번 더 보세요. 자 15세기 키워드 서원이었잖아요. 자 2019년 국가직 국어문제. 자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모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잠옷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서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안일을 이루었습니다. 즉 최초의 서원은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야. 서원이 하는 일이 뭐야? 우리나라 서년들. 여러분 성현이 아니에요. 성현은 공자님을 얘기한 거예요. 공자와 자 이런 자 성스러운 성자 여기는 먼저 성자. 그래서 자 공자님의 제자지만 어쨌든 자 이 서년들 이들을 모시는 곳이죠. 여러분 성현을 모시는 곳은 문묘고요. 자 이 서년들 이들 자 이름 나오네요. 무슨 최충, 아무개, 정몽주, 아무개, 김종직, 김갱필 같은 이가 살았던 그들이 살았던 동네에 뭐를 세웠어.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서원 얘기하는 거고. 자 태계 이왕이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옳은 거예요. 그럼 1번 볼까요? 일단 지방에 세운 관악 아니죠? 사학입니다. 자 서민과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이건 서당이지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지. 아까 서원은 사림의 자제들이 여러분 교육을 받아요. 평민이 아니라 사림의 자제들. 자 그 다음에 성조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 면제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얘기하겠지만 성균관 얘기해요. 성균관 유생들. 자 그러면 학문도 연구했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서 설립된 사설교육기관 이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성균관 몰라도 되고 서당 뭐 여러분 천자만개 쳐도 서당 뭐 그래 모른다고 쳐. 그래도 우리가 요거 공부했으면 답은 4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임지례란 문제. 이건 여러분 2019년 지방지 구급에서 학생분들이 좀 당황했던 사료라고 하지만 그냥 이건 읽기 능력이죠.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 국어, 독해가 굉장히 여러분 강화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독해라는 게 여러분 지금 꼭 국어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여러 국사에서도 여러분 독해하셔야 되고 다른 과목에서도 많은 리딩을 할 줄 아셔야 여러분이 그 문맥 속에서 되는 거지 국어 공부에서만 독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읽기 능력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읽기 능력이죠. 경성 즉 서울에는 종묘, 사직, 궁궐과 나머지 관청들이 또한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었어. 그리고 사대부 지방과 민가들도 종로, 이북은 모두 불탔어. 그리고 일부 지역만 다소 남아있어. 자 백골이 즉 죽은 사람의 뼈가 사방 수북해. 비록 치우고자 해도 치울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자 경성의 수많은 백성들은 도륙당하고 자 그리고 남은 일들도 겨우 목숨만 붙어 있었어. 여기저기 다 죽고 일단 굶어 죽은 시체가 길에 가득하고 진제장 뭔가 백성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구휼기관에 자 나아가 얻어먹는 자가 수천 명이고 매일 죽는 자가 60에서 70명 이상이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서울이 불탔어. 다 불탔어.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힘든 자 전쟁이 뭐냐 역사상 여러분 이 전쟁 임진왜란이죠. 서울이 함락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서울이 함락되고 자 서울 함락되기 전에 선조는 평양으로 피난 갔고 다시 평양이 함락되기 전날 의주로 또 피난 가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그냥 읽기 능력인 거고 답은 2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독해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사 사료 강의송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독해를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영어를 자 100점 맞게 해드리겠다. 한국사가 왜? 한국사는 10분 안에 여러분 한국사를 푸셔야 돼요. 20문제를.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1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좀 암기가 필요한 거죠. 확실한 암기.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이 세이브 되면서 남은 시간을 영어에, 남은 시간을 국어 독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사는 다른 과목에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선 전기, 자, 좀 짧게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자, 조선 절대음표 보세요. 절대음표에서 일단은 조선에 건국되는 과정에서 먼저 신진사대부, 혁명파와 온건파로 신진사대부의 분열, 그리고 혁명파는 나중에 훈구파가 되고, 물론 중간에 관악파가 됐다가 훈구파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살인파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한 조선의 27대 왕조사에서 반정이라는 사건이 자, 개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자, 조선 들어갈 때 우리는 토지개혁부터 하고 시작했다. 가전법. 그래서 이미 너무 중요한 전시가와 가전법, 수조권의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공부하기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 전기 잡아놨고요. 자, 이어서 자, 전쟁 이후에 모든 게 초토화됐습니다. 인구는 여러분 뭐 엄청나게 지금 경성만 봐도 이 사료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엄청나게 죽고 다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 살아남은 이들은 다시 여러분 전쟁 이후의 삶을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는 엄청난 변화가 나오는 시대. 그래서 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조선 후기 오늘 마무리하기로 할게요.